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은 필요성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운전자 보험을 필요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진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화면 보시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자동차 보험은요, 상대방을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고 있는 저를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자동차 보험은요, 법적으로 의무보험으로 가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가입을 안 하면 벌금이 나올 수 있고, 운전자 보험은 강제보험은 아니지만 저는 벌금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운전자라면 꼭 가입해야 되는 필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건 대인, 대물, 그 다음에 저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제 차도 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차 이런 것들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고일 때는 자동차 보험에서 가능하겠지만 큰 사고일 때는 또 운전자 보험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보장을 해준다.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보장을 해주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책임만 보장을 해주지 형사적인 책임은 제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딱 보시면 내가 이런 사고가 많이 날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게 신호 위반 사고나 중앙선 침범, 그리고 속도 위반, 그다음에 횡단보도 침범, 그다음 보도 침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운전자 보험 12대 중과실 해당되더라도 두 가지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모든 그 약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의는 해주지 않겠다. 고의는 해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무면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면서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 것도 역시 고의이기 때문에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보험회사에서 정확하게 약관에 명시해 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하는 게 나는 아니겠지, 나는 이런 거에 해당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전에는 걸어가서 카페를 다녔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차를 편안하게 차로 커피를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가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요. 근데 그 커피집을 볼 게 아니고요, 앞에 보면 횡단보도와 도보가 있죠. 여기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시면 12대 중과실일 수 있다. 밥을 또 줘야 되는데 주유소 특성상 보통 큰 도로에 있습니다. 큰 도로에 있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에 보시면 저 주유소 입구가 보도입니다. 보도이기 때문에 저기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 입구나 그다음에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도 아스팔트로 도로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여기도 역시 법적으로 보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인사사고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1년에 한 번씩 운전자 보험을 새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는 뭐냐면 법이 보통 1년에 한 번씩 지금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요,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보험회사도 법이 바뀌다 보니까 상품 개정을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화면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018년 9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요, 만약에 내가 형사 합의를 보게 되면 형사 합의를 내 돈 갖다가 보고 그 다음에 후지급을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2018년 9월 이후부터는 제가 합의를 보고 청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보험사와 피해자가 이제 직접적인 합의를 하는 선지급형 제도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려야 되는 리스크가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20년 3월에는 민식이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에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는 이제 우리가 합의 볼 때 쓰는 건데요. 요것도 1억에서 1억 이제 최대 2억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좀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된 게 비탁승중 사고도 이제는 보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운전을 종료하고 이제 시동을 끄고 내렸는데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치거나 문으로 치거나 아니면 뭐 걸어가시는 분을 치더라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비탁승중 사고도 23년 4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은 경찰서에 접수를 하시고, 그리고 아니면 그 전문에 할 거는 일단 보험사에 접수를 하셔야겠죠. 접수를 하시고 여기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찰서에 접수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상대방하고 접촉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보험사끼리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보험사랑 얘기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경비 일을 하실 때 이제 경비 일 끝나고 새벽에 퇴근하시는 길에, 새벽이니까 어둡지 않겠습니까? 퇴근하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요거는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꼬리뼈에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님한테 이제 물을 교체를 해드리고 또 이제 다음날 가서 교체를 해드렸더니 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왜 물을 안 드시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나 화장실 가기 싫어. 그만큼 되게 고통스럽고 또 제가 자식이잖아요. 전 또 외동아들이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상대방 측하고 이제 아버님을 위해서 합의를 보려고, 저는 이제 보험 전문가니까 합의를 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운전자 보험이 불행하게도 없으셨습니다.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되게 이렇게 언성도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합의 내용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 분들 우리 부모님 때는 그렇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합의 보자. 그냥 좋게 넘어가자. 그래서 합의를 봤는데 자식 입장에서 저는 진짜 속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인간의 도리고 운전하는 사람의 도리라고 하면, 도덕적인 걸로 보면 운전자 보험은 꼭 준비하셔서 필수로 가입하시는 거를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한도가 2억인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요, 국가에서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 담보가 민식이법까지 포함해서 3천만 원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이제는 경찰 조사 포함으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경찰 조사 포함 변호사 선임 비용도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사고가 이제 국가 기물을 파손할 때는 또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벌금 담보, 대물 벌금 담보도 포함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6주 미만 사고 시에는 사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빨리 합의를 보고 이제 저희도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6주 미만 사고 1,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전자 보험은 운전할 때 필요한 거지 뭐 상해를 준비하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상해 담보나 골절 담보는 종합보험인 비갱신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운전자 보험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씩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전자 비용 담보만 준비를 하셔서 저렴하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